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막상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긴 쉽지 않은데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청 건물 안에 자리 잡은 카페. 손님이 주문한 음료가 얇고 투명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비교적 단단하고 불투명한 다회용 컵에 담겨 나옵니다. 다 마신 음료컵은 반납함에 넣으면 끝.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음료를 마신 뒤 반납하기도 하는데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게 꽤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까지 가지고 나올 그런 게 좀 없는 거고요. 일회용보다는 한결 낫죠. 한결 나요. 앞으로는 버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이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시청을 벗어나면 상황은 다릅니다. 물품 회수 등 관리 부담 때문에 일반 카페나 식당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다회용기 세척 자활사업단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컵과 그릇, 수저 등 다양한 물품을 빌려주고 수거와 배달도 맡아서 해주는데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원주시청 내 카페가 유일한 사용처입니다. 결국 일회용품 줄이기 노력이 공공 영역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기관마다로 진행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통합돼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 어디든 반납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면 도시 전체가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불편함을 감수하는 개개인의 실천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횡성에서 20년째 멸종 위기종 보호에 나섰던 홀로새 생태보존연구소 이강훈 소장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국가의 요청으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면서 사죄까지 털었는데 그 대가치곤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1997년 횡성군 갑천면 야산 2만 평을 매입해 생태학교를 세웠던 이강훈 씨. 솥동구리를 테마로 한 곤충 체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방문객이 잇따랐고 환경부는 멸종위기 곤충 보존에 힘써달라며 2005년 멸종위기종 서식지회 보전기관으로 이 씨의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이 씨는 사업비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 점 모시나비와 2급 애기뿔 솥동구리, 물장군 보존과 번식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공로가 인정돼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운받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와서 멸종위기종을 증식 복원하는데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던 2023년 검찰이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5년 동안을 특정 수사하면서 이 씨는 보조금 12억 4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조금과 생활비 계좌가 혼용되고 인건비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은 건데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년간 보조금보다 더 많은 사재를 털어 멸종위기 복원에 헌신한 대가가 이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고 돈을 벌어서 그 50%를 대서하라는 이런 그 엉터리 같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창흠 전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한 환경부 전현직 공무원들도 이 씨가 사재를 들여 연구소를 세우고 수익이 나지 않는 멸종위기종 복원에 평생을 바쳤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기소를 계기로 환경부는 이 씨에게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격으로 18억 6천만 원을 부과했고 그러면서도 이 씨로부터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사업 보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취소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배제가 되는. 보조금이 끊긴 2년 전부터 자체 4억 원을 들여 멸종위기종 보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 씨는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해온 개인이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며 다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이 씨는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별도로 환경부 환수에 맞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주시 의회에 국외 출장비 5호 남용 등을 적발해 수사 또는 감사 의뢰한 것이 확인되자 원주시청 공무노조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원공노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외 출장과 관련해 도내 시군의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반드시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세금을 외유성 해외 출장에 사용하는 시의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도내에선 16개 시군의회가 국외 출장 예산을 부정으로 사용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권익위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하자 시민단체들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농업용수에 이어 가정용 생활용수까지 제한에 들어갑니다. 특히 고지대 마을에선 수돗물이 끊기는 곳도 나올 수 있어 생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채 바싹 말라있는 저수지. 강릉 시민들의 식수원 오봉저수지입니다. 저수율 21.8%. 지난 1977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저는 지금 오봉저수지 아래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물이 가득 있어야 할 이곳이 마치 사막처럼 바싹 메말라 있고 곳곳에는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도 3-4m 이상 아래쪽에 고여 있을 만큼 저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도심 대부분 지역의 가정용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결정했습니다.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오봉댐 조성 이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입니다. 강릉 대부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면서 약 18만 명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압이 약해지면서 특히 고지대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돼야지 어떤 고지대의 급수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수도꼭지나 화장실 사용할 때 물 양이 충분히 이렇게 통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는 물 양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농민들의 사정도 다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벼베기를 시작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이 안 대주면 벼가 이제 이삭이 제대로 안 나오지. 그럼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많이 안 달리죠. 이삭이 이제 물을 충분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미 공공시설부터 급수 제한을 시작해 공공수영장이 잇따라 문을 닫고 농업용수마저 제한적으로 흘려보냈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사상 처음 시행하는 강릉시의 생활용수 제한 공급 조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권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아까워 전세를 구하려던 직장인 김강산 씨. 그런데 계속 월세로 살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옆집에서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지금 이사를 가게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 참 이게 좀 두려움이 큰.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신혼집을 사기엔 부담스럽고 전세는 사기당할까 봐 불안해 결국 월세로 눈을 돌렸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도 누구한테는 가벼울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굴리면 좋은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보증금에 안 묶인다라는. 실제로 강원권에서는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확정 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이 2만 600건을 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40.8%에서 해마다 증가하며 올해 처음으로 60%를 기록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미분양 물량과 공급 예정 주택이 많아 매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세 거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해 월세로 몰리는 겁니다.
향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 전세 사기 그런 영향 때문에 전세보다는 또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구 감소로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가 사라지면서 전세 거래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한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졸업 후 특정 지역에 의무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대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역에 근무하는 필수과 의사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했지만 의무 복무 등 규정이 없는 현금성 지원이라 의사 인건비 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학교 농구 선수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폭행해 중징계를 당한 가운데 지난 주말 원주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원주시 농구협회가 주관한 원주 치약배 전국 농구대회에서 안양시 농구팀 소속 선수가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상대팀인 원주시 농구팀 선수에게 주먹질을 해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심판은 곧바로 유파울을 선언했지만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해당 경기 영상이 온라인 농구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원주시 농구협회는 이와 관련된 입장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오늘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 선수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내년 2월에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을 대비해 동계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중인 평창 동계 훈련센터 인근의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체육회 공식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앞으로 신속한 이송과 치료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주 소방서가 기온이 올라가는 7월과 8월에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출동이 집중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1,200여 건, 벌 쏘임 건수는 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벌집 제거는 7월과 8월에 전체의 80.5%가, 벌 쏘임은 75%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향수와 스프레이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팔과 다리 노출이 적은 밝은 계열의 옷을 입게 되면 벌 쏘임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개 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에 공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